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의 모든 것 토지다 함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부동산 투자, 특히나 토지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국토종합계획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물지도처럼 다가가는 그렇게 중요한 개발 계획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을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짧게나마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무엇이냐부터 갈 거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국토종합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국토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포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국토종합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무엇이냐?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죠?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공간구조로서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도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위 국가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간적 범위는 20년을 두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체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최상위에 국토종합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도종합계획, 그 밑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한 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체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의 체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최상위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하위 계획으로 도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또 하위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듯이 광역도시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접한 광역도시들이 연계돼서 서로 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한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도시 간의 발전을 위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앞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하위 계획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 데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보물지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토종합계획의 근거를 두고서 10년 단위, 어떤 곳은 1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는 기본 계획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상에 보이는 것은 당진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기본 구상도를 알려드렸고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내용은요, 국토종합계획의 변천사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차 국토개발계획이 1972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단위로 2차, 3차, 2001년도까지 3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뒤로는 20년 단위로 4차, 그리고 현재 5차 국토종합계획까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에서 살펴볼 내용 중에서는 현재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4차 국토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국토종합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 어느 정도
이 계획에 맞춰서 실행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얼만큼 지금까지 이 계획이 실행되어 왔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국토종합계획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계획을 믿을 수도 있고요. 향후 10년 뒤, 20년 뒤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짝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내용은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던 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대외적인 공간구조 발전 방향, 대내적인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현재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초광역 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 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 협력 기반 강화라고 나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 도시권 육성, 광역 경제권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말의 의미를 크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크게 보시면 이 그림처럼 대외적으로는 동해안 벨트, 서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 남북교류 접경 벨트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의 벨트를 설정해서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대내적,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이렇게 7개의 광역 거점권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그림에서 보이는 이 개방형 초광역 개발축을 보시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벨트를 형성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서해안 벨트. 서해안 벨트를 보시면은 다른 쪽보다도 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특히나 신산업에 관련된 개발 예정지들이 직접 이렇게 점으로 찍혀서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식으로 해서 서해안 라인 쪽으로 신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20년 전에 이렇게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서해안 개발 관련해서 지금은 서해안 시대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20년 전부터 서해안 개발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서해안 쪽의 개발 방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진작에 계획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4차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펼쳐져 있고요. 기업도시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4차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이 도시를 기반으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발전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지금 혁신도시가 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건 얼마만큼 개발이 진행되고 얼마만큼 만들어졌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계획되어 있던 혁신도시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모르시죠? 네,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은 이 혁신도시 예정지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곳도 있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자리를 잡기로 한 곳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4차 국토종합계획 20년 전에 계획이 잡혀있던 이 혁신도시가 거의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 해남에 자리 잡게 될 이 기업도시들도 단 하나 무안 기업도시를 빼고는 모두 다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림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계획이 되어 있던 게 얼마만큼 지금까지 실현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한 군데를 빼고는 다 자리를 잡았거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차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얼마만큼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4차 국토종합계획 중에 수도권에 관련된 개발 계획이었는데요. 서울 및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국제 업무 거점을 형성하고 경인축을 국제 업무축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돼 있을까요? 여기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서울에는 용산 국제 비즈니스 센터가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못하고요.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무효가 되지는 않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용산이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천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송도, 청라, 영종 이 세 군데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면서 국제 업무 거점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의 다 자리를 잡았고 향후 앞으로도 발전이 될 예정입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 20년 전에 이렇게 계획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아가고 실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인천시 및 경기도 서해안 일대는 인천공항, 인천항 및 평택 당진항을 이용하여 물류 산업을 육성하고 용이, 무의, 시화지역은 관광 레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인천공항이 지금 4단계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죠. 아직까지 인천공항은 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단계까지 개발 계획이 있으면서 향후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이 사진은 평택 당진항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평택 당진항이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은 어디일까요? 네, 용이, 무의에 들어서게 될 복합 리조트입니다. 복합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용이와 무의도 쪽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자리를 잡게 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환발해만 지역에 대응하여 인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시와 화성 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 발전시키겠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자, 여러분,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화성에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리 잡게 될 송산 그린시티. 송산 그린시티에는 신세계에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없던 국제 테마파크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 발전시키겠다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GTX 20년 전에 여러분 GTX라고 알고 계셨나요? 국토종합계획, 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GTX의 개발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늦었지만은 이제서야 GTX의 노선이 확정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셨죠? 4차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던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 한두 가지 빼고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뒤에 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던 내용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향후 우리나라의 국토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5차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방향, 특히나 어느 쪽이 많이 개발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의 모든 것 토지다 함쌤이었습니다.